뭐가 자꾸 들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비인후과를 데려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여기 올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로 써주는데 그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과로 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3년 차이지만 계속 제자리인 50대입니다.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시는군요. 좋네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어때요? 소개도 초대도 전혀 못합니다. 이 사업이 저와 맞지 않는 걸까요? 시간이 더 지나면 좋아질까요? 네, 글쎄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이분에게 저는 첫 번째가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본질은 뭐지? 내가 하는 일이 뭐부터 해야 되지? 네, 이런 것들. 가끔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온라인 SNS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사가 좋은 기술로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하라고 권리를 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SNS에다가 풀게 되면 이거는 인맥이 아니고요. 또 다른 불특정 다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또 안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하되 여러분들의 마케팅을 전제로 두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을 말려 나가고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는 것.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의 본질이 내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기본의 본질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직적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두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횟수보다는요. 횟수입니다. 횟수는 뭐죠? 몇 년 사업했나? 이분 몇 년 했대요? 이분 3년 했대요. 3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번.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횟수. 나는 왜 연애가 안 될까요? 몇 년 사는 건 상관없어요. 연애는 횟수예요. 횟수. 사람을 만나는 것도 횟수의 문제죠. 동전을 던져볼까요?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반반. 네. 반반이 나오려면 어떻게 던져야 돼요? 반반을 나오려면 많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횟수보단 횟수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사람이 뭘 해줄 거야. 저래 해줄 거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는 내 경험의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세 번째는요. 사실 반복과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지 마찬가지죠. 반복과 축적이 없이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반복하셨어요? 뭘 축적하셨죠? 이 반복과 축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아까 대기업에서 20년 하셨다는 분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3년 하신 분이나 똑같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게 나를 지겹게 만들어요. 그 반복하는 일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 노조들 중에서도요. 노조가 가장 많은 그 산업이 있어요. 어느 산업인 줄 알아요? 자동차 산업. 이유는요. 분업화.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아는 분 자동차에서 다니는데 자동차 완제품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받기만 가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서 기술이 만들어져요. 사실 자동차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기는 어렵죠, 개인이. 근데 어떤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 기술이 들어요. 제가 10대 때 기타 잘 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타 연습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아주 예전의 일인데 2시의 데이트 김기덕이라는 방송 모르죠. 그게 매일 2시에 하는 팝송 FM인데 그 FM 방송을 듣는 게 내 낙이었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뭐 하냐면 통기타를 들고 매일 똑같이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안 보고도 칩니다. 딱 들으면 칩니다. 무의식을 깨는 거예요. 의식적 연습이 무의식을 깨는 거예요. 테이프 옛날에 들었잖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한 3개 정도를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은 걸 한 3년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이프가 안 들려요. 테이프가 안 들려요. 두 번째는 그거 알아요? 구토와 멀미 증세. 그걸 들으면 진짜 울렁대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무의식 중에 그 말을 똑같이 해요. 전 지금도 그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을 의식을 깬 거예요. 그게 영어에서 쉐도잉이잖아요. 외국어 배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쉐도잉이 돼서 무의식을 깨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떨질 않아요. 제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제주도에서 중국 기업들 교육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분들
그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하러 왔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강의를 열심히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 아시죠? 듣는 사람이 막 이러고 있거나 뭐 이상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 목 다 쉬어요. 제가 몇 년 전이지 대전에서 교감 선생님 강의하는데 200명 강의하는데 중간에 있던 어떤 교장 선생님이 대머리인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2시간 강의인데 안 쉬어도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커피 타서 쉬는 시간 주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교감 선생님 어떻게 강의는 잘 듣고 계세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강의 재밌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외우잖아요. 무의식을 깨웠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안 흔들려요. 근데 내가 외워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다 날아가요. 가수들 노래 연습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연습이 그만큼 해야 돼요. 그때 저는요. 계속 듣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똑같은 걸 들으니까 약간 환청 증세가 왔어요. 환청이 와갖고 어머니한테 뭐가 자꾸 들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비인후과를 데려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여기 올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로든 써주는데 그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과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박사님이 몇 가지 신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더니 그래도 아직도 들린다고. 그랬더니 너 무슨 일을 했니? 왜 그러니?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 테이프 들었는데요. 얼마나 들었니? 똑같은 테이프 지금 1년 반째 듣고 나한테 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은 걸 듣잖아요. 사람이 미친대요. 그 우리 어머니 옆에서 울고불고 예. 우리 어머니도 한 잔소리 했거든. 예.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잔소리해서 내가 미친 줄 알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죠. 이 반복과 축적은요.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근데 그게 꼭 외국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꼭 노래일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 좀 축적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고백을 하면 제가 처음에 1인 경영 시작할 때 저는 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백만장자를 꿈꾼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꿈꾼 거 뭐였는지 아세요? 야, 1인 경영, 1인 기업. 야, 개인이 성과를 내서 경영을 만들게 만드는 전문가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뭘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고민인지.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10분 경영 콘텐츠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겠어요? 하루에 한 달에 제가 만나는 양은 많죠. 제가 많아요.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요.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에요. 1인 기업 과정 지금까지 하면서요. 4,800명의 4,000개의 아이템이 지나간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배운 거죠. 축적이 된 거예요. 반복해서 축적되겠죠. 1인 기업 기술은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전에 어떤 반복과 축적을 만들 것인가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축적됐을 때는요. 전공에도 없고요. 학위에도 없는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히 저는 지금 젊은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직업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는 직업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갖고 있는 꿈을 이루어서 세상에 없는 직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세 번째. 집중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회 창출에 대한 관계력에 대한 세 가지인데요. 관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1인 기업에서 인터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요. 고객도 만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보통 지금 이제 한 4, 50명 정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멘토,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멘토로 삼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누구와의 네트워크를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자기 객관화가 됐다면 이제는 남과 자유롭게 연결해도 됩니다.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함부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누구로서 왜 만나는가 이거죠. 누구로서 왜 만나는가. 이거는 또 하나의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본인의 사명에 나오죠. 사명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본인의 고객이 들어가 있어요. 정해지진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찾아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일과 삶에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이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말하자면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위에 솔직히 말할까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얹혀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관계력은 이 내가 집중했던 필살기를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 하고요. 본인의 영역을 만들어서 융합해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주려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